안녕하세요. 현목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게 왔거든요. 그 멀티쿠커가 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뭐라 그랬냐. 지금 이제, 친구가 아닌다. 제가 이 집을 구할 때 좀 싼 집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빌릴 때 이런 이제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구 같은 게 다 함께 빌려줘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가구가 똑같은 집이라도 조금 별로면은 더 싸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얼마 안 살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물가 자체가 좀 싸다 보니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꾸후냐? 그러니까 그 주방용품 같은 게 별로 없는 데를 일부러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주방용품이 별로 없어도 그거 뭐 좀 제가 싸게 사가지고 예, 하는 게 이제 좀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좀 살만한 집이 벨라루스가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그 전쟁 여파를 안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의 막 2배로 올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3배까지 갔대요. 막 3배까지 갔다가 이제 2배까지 떨어졌는데, 옛날 같았으면 30만 원 줄 집을, 그러니까 이제 한 60만 원 주고 한국인들이 사는데, 60만 원 줘도 진짜 옛날에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좀 한 7년 정도 했는데, 진짜 막 허름한 삐오큐 같은 그런 이제 집에 살아야 돼 가지고, 저희 막 키르기즈스탄이나 뭐 아르메니아 막 이런데, 아르메니아는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좀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랑 그래도 동맹국이다 보니까 그 전쟁 피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집을 피해서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벨라루스 와도 뭐 잡혀가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값이 안 뛰어가지고 보통 한 60만 원 주면 한국인이 좀 살만한 그런 이제 원룸 오피스텔 이렇게 구해가지고 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더 싼 한 50만 원짜리 집 구했어요. 그러니까 집 구조나 뭐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집이라서 더 싸고 이런데, 여기 봐봐요. 막 타일 같은 거 되게 좀 옛날 거고, 이런 것도 더 좋거든요. 다른 데는 60만 원 주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뭐 침대도 안 좋고 뭐 이러고, 이제 그릇이랑 이런 냄비랑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샀는데, 냄비는 친구한테 이제 아까 제가 친구 얘기 잠깐 하려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하자면 친구가 좀 요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러면은 그거 살 돈으로 이런 멀티쿠커를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하나 샀거든요. 네, 바이럴 아니에요. 어차피 러시아 거라 가지고 뭐 러시아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러시아어로 다 써져가지고 한국 사람들 못 써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사람이 뭐 제 방송을 볼 것 같지도 않고, 한국 사람도 잘 안 보는데. 네.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 가격이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샀는데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고기는 못 굽고 이제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겠네. 그래서 고기는 나중에 이제 구워 먹으려면 뭐시기냐, 프라이팬을 좀 사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고기가 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기도 이제 사왔는데, 스테이크용 고기 샀어요. 오늘은 이제 그래서 원래는 절에 가려고 좀 이제 머리도 좀 다듬고 했어요. 예, 하고 뭐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어디 나갈 때 그래도 좀 잘하고 다녀야죠. 예, 그래서 갔는데란다. 좀 했는데 딱 이제 보니까 오늘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기념으로, 그래 뭐 절은 뭐 매주 가는 거니까 오늘 온 기념으로 한번 이제 한국 음식 좀 맛있게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집에 나가가지고 갈비찜 좀 장을 봐왔어요. 근데 이제 갈비찜 저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고요. 예,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저는 원래 요리를 안 해요. 요리 안 하고 이제 여기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 여파로 물가가 올라가지고 좀 빡센데,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잘 나와요. 그 도시락이 잘 나와가지고, 한국도 이제 편의점 도시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만큼 잘 나오진 않는데 나름 먹을만 해요. 그래가지고 잘 나와가지고 그것만 사 먹어도 한 달에 한 식비가 3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당 개당 한 2천 원? 진짜 비싸면 한 3천 원짜리, 제일 비싼 게 3천 원짜리거든요. 그거 하루에 뭐 4끼 먹는다고 쳐도, 뭐 30일 먹으면 한 50 얼마든가? 그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아마 4끼까지는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건 거의 다 2천 원 정도 선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돈 나올 거라서,
그 정도 돈 나오는 거면은 차라리 사 먹는 게 낫죠. 그런데 이제 사 먹는 게 나은데 그 맨날 그것만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통도 있고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좀 해먹을까 해서 이제 산 건데, 오늘 한번 갈비찜 해보려고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갈비 뜯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주 저는 스테이크 고기 샀는데 이게 얼마냐면 이 나라 돈으로 이 스테이크용 고기인데 어느 부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안 써있나? 그냥 샀는데 다 싸가지고 그냥 가격표를 잘 안 봐요. 어차피 이런 것도 비싸봤자 1kg에 한 얼마냐? 1kg에 9,000원을 안 넘어요. 진짜 비싼 게 9,000원 되고 1kg에 다 9,000원을, 웬만한 게 다 9,000원 안 넘어가지고. 근데 아마 이거는 근데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요런 건 좀 비싸요. 이게 아마 9,000원 좀 안 될 거예요. 이게 지금 500g이거든요. 500g인데 안 될 거고, 요거 일단은 씻으래요, 물에. 그 뭐냐,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요리 방법. 제가 요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좀 쉽게 잡더니 콧물이 막 나와요. 아무튼 손 좀 씻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도 새로 산 겁니다. 제가 샀어요. 사실은 이거를 국그릇으로 샀는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시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커요. 이거 라면 그릇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바보같이 4개나 시켜가지고 원래 두 개만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박스에 2개씩 들어있는 걸 제가 모르고 그냥 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4개가 돼가지고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피 봐라. 한번 씻으래요. 잠깐만. 자, 고기를 넣고 이거 버리고. 자, 고기를 어떻게 씻는 건가? 고기도 처음 씻어봐요. 저 옛날에 그건 했거든요. 제가 쉬워가지고 제가 해본 요리가 2개가 있는데 3개구나. 첫 번째는 간장 계란밥. 그건 요리라고 볼 수 없긴 한데 나름 뭐 요리니까. 간장 계란밥, 그리고 볶음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좀 요리다운 게 그거 뭐죠? 닭죽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죽을 했어요. 닭이 싸가지고 아르메니아에서 닭고기가 싸서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건 다 그냥 요리 그냥 닭갈비 닭다리 사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닭다리 씻어서 넣고 마늘 까서 넣고 간장 좀 넣고 끓이면 끝이더라고요. 소금을 잘 안 써요. 간장을 좀 많이 넣고. 저는 약간 짠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마늘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최대 마늘 소비 국가인데 2위가 미국이래요. 근데 거의 소비량이 5배 차이 나요. 근데 미국 국민 수하고 우리나라 국민 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미국 국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소비량이 마늘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5배 많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피가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거 하려고 영상을 봤었는데, 아무튼 좀 물에 담가놓으래요. 그래서 물에 좀 담가놓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마늘을 진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늘도 많이 쓰고 고춧가루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권장 소금 소비량, 권장 소금 섭취량 그거에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저염식이라는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대요. 이미 소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저염식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데, 아까 이거 좀 잘라놓다가 이거 영상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염식이 필요가 없대요. 아무튼 저는 마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마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디 가면 좀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 나라 아르메니아 살 때는 마늘을 식료품 가게 가면은, 야채 가게죠. 거기 가면 진짜 막 조금씩 막 팔아요. 막 하루에 막 5개 팔고 그래요. 그럼 그 마늘 다 내가 사는 거지.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한국 사람이 아르메니아에 제가 알고 한 8명 있었거든요. 지금 7명이겠죠. 제가 없으니까. 아무튼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사니까 그 동네 식료품 가게 주인이 처음에는 마늘을 저한테 공짜로 줬어요. 왜냐면은 어쩌다 한번 마늘을 사가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마늘을 이제 맨날 사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공짜로 준 이유가 외국 사람이 이렇게 왔네 우리 동네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약간 선행을 베푸는 거죠, 저한테. 그런 식으로 베풀어 주는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깎으면 되나?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게 다 꾸구냐에 아예 주방에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버리는 게 이렇게 많아요. 버리는 게. 아무튼 많이 버리면 뭐 버리는 거고. 자, 이거를 또 한번 살짝 씻어서 이제 다져야 된대요. 약간 마늘도 이따 다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손에 묻네. 마늘 깐 거는 저희가 다 버려야 쓰레기통에. 뭐 얘기하다 말았죠? 아무튼 예, 그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 좋은 나라가 있고 안 좋은 나라, 외국인을 보면 진짜 잘해주려는 나라가 있고 한탕 해먹으려고 잘해주는 나라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요. 저기 그 뭐냐, 그 어느 나라냐? 키르기즈스탄이 그래요. 그게 제가 실제로 중앙아시아 여기 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분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좀 느낌이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진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민족을 이렇게 나눌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분류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MBTI 사람도 MBTI 이렇게 나눌 때 이제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게 이제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일반화를 시킬 때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눌 때 민족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냐면요. 제가 이거 막 까면서 뭐 하면서 하니까 말을 하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해도 이해해요. 예.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었냐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지? 민족을 나눌 때 유목민족하고 정주영 민족을 나눠요. 정주영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나라들 거의 정주영 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민족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사는 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런 민족이 있고 저기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목민족이 유목민들이죠. 유목민이냐 정주영 민족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대요. 그게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 옛날에 책에서 공부를 했는데 직접 이제 옛날에 어떤 거 공부하면 지정학 공부하면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또 이런 게 있어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해상 민족하고 또 지상 민족이라 그래야 되나? 땅에 사는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해상 민족이에요. 그리고 저기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도를 볼 때 바다를 위주로 보고 일본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많이 보죠. 예. 그런 이제 민족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해상 민족들이 기본적으로 좀 잘 나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원래는 바다를 거의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북한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냥 섬나라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 지금 뭐 통해서 저기 중국 못 가잖아요. 땅 통해서. 예. 그런 섬나라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중국 중화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시기 약간 이제 중국처럼 땅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민족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해상 민족이 있고 또 지상 민족이 있다라고만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 거시기 뭐냐 땅을 통해서 아니 땅이 아니라 정주영 민족과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이 둘이 있다.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은 유목민족이다. 근데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한탕주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귈 때도 그렇고 이 땅을 볼 때 내가 어떤 여기에서 발 뻗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우리 회사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좀 잘 안 맞아. 상대방이 상사도 안 맞고 좀 회사가 잘 안 맞아.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해서 사람이 좀 잘 안 맞고 그래도 어차피 내가 발 뻗고 살아야 될 곳이라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맞고 해도 이 사람한테 좀 맞춰갈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처음에 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나중에 진짜 안 맞으면 이제 뭐 회사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고민하면서 잘 맞춰가면서 회사 적응 생활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딱 느끼는 게 그냥 조금 이렇게 하다가 나랑 조금이라도 안 맞는 면이 있다. 그러면 바로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랑 MOU를 맺은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까지 키르기스탄 마지막으로 해서 17개 국가가 MOU를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이제 수출하면 된다. 아무튼 외국인 노동자 받는 게 이제 키르기스탄이 마지막인데
저도 좀 그쪽 관련해서 일을 좀 해볼까 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파견한 그런 이제 아무튼 그 뭐 노동청 뭐 어디 직원 그 공무원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급이셨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분한테 가서 뭐 좀 여쭤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키르기즈스탄은 한국인 사장님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기 그 뭐냐 저기 베트남이나 이쪽 국민은 그쪽도 쌀 농사 문화잖아요. 그쪽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하러 오면은 좀 뭔가 잘 안 맞아도 사장님이 이렇게 뭐라고 혼내고 이래도 거기에 이제 좀 맞춰서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키르기즈스탄 애들은 그냥 한번 혼내면 그냥 가버린대요. 조금 일하다 말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키르기즈스탄에서 한 15년 사셨던 분인가 그분한테도 좀 들은 건데 걔네들은 일을 하면 조금 일하다가 한철 일하고 그냥 자기 이제 놀러 가고 싶을 때 그 시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여기 소비에트 유니언 국가였잖아요. 옛날에 소련 국가들 다. 근데 소련이 기본적으로 추운 나라잖아요. 네, 중심이 되는 소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고 여름이 이제 그 한참 이제 노는 피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그때가 되면은 좀 일해놨다가 그 모아둔 돈 다 거기에 써버려요. 노는데. 이 키르기즈스탄 애들이 소비엣이 그런 게 아니라 키르기즈스탄 애들이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도 조금 하다가 나 돈 벌었네 그러면은 그거 빨리 어디 가서 다 써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도 사람을 좀 오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이 사람한테 얼마나 좀 많이 빼먹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사귀는 것처럼 키르기즈스탄 사람 사귀면 조금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르메니아랑 여기 벨라루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인들한테 기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을 좀 오래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유목민족하고 거시기 유목민족하고 정주영민족하고 차이점인데 이거를 제가 책에서 보고 직접 키르기즈스탄 와서 이거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민족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불교학이 중심이 되고 제 전문 분야는 뭐라고 했죠?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이제 상담학, 명상 상담하는 그게 이제 제 주 분야이기 때문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생각만 이렇게 좀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그쪽 전문가분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물 여기 다 튀겼어. 그래도 이미 씻은 물이라 괜찮지. 한번 물 여기 닦아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게 그렇게 중앙아시아 민족들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다 맞지는 않대요. 당연히 다 안 맞겠죠.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어떤 것에 이제 일반 정의라는 게 있고 이 특수정의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러니까 MBTI도 우리가 이게 뭐 ENTJ는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또 이제 그걸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민족들도 그렇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한번 이거 씻어야겠다. 그래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들마다 꼭 유목형 정주형이 아니더라도 이 정부가 굉장히 튼튼해요. 우리나라 정부도 요새는 좀 그거 하지만 정부가 튼튼하고 좀 유지가 오래 되겠다 싶으면 이 장기적으로 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주영 민족처럼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이제 그거를 잘 하죠. 자 요리를 하다가 지금 이걸 다지라고 하는데 이 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또 이거 어떻게 다지지? 다진 마늘과 다 다지라고 하는 다 조사버려야겠다. 다 칼로 이렇게 막 얇게 썰어 놓으면 그게 다진 거지 않을까요? 몰라요. 저는 요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봅시다. 아무튼 막 썰면 되나? 아이씨 왼손잡이라 아이씨 아무튼 이렇게 막 썰 거예요. 이게 하면서 다지면서 다진 거 반대가 뭐예요? 다 익은 거죠. 다진 마늘, 다 익인 마늘. 지금 다 익인 마늘인가? 안 다져져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좀 튼튼하고 이러면 사람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죠. 왜냐면은 이 정부가 튼튼하고 이러면 이제 경제가 강하고 이러면 내가 이 돈을 오래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좀 장기적으로 시야를 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튼튼하지 않아.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아. 이러면 내가 가진 돈을 빨리 써버리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이제 꼬마애한테 어떤 게 있냐면,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라서 심리학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조그만 꼬마애한테 야, 너 이거 지금 마시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시멜로 잘 안 먹는데 초콜릿으로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마시멜 달콤한 거,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걸 이제 주면서 하나를 주면서 야, 네가 이거 한 20분, 한 15분인가? 아무튼 뭐 길어요 시간이. 그거를 네가 참고 견디면, 안 먹고 견디면 내가 이거 너한테 2개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자가. 그러면 아이들이 2개 받고 싶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다 기다리겠다고 하죠, 거의 다. 근데 이제 막상 그러고 나서 이제 애기를 혼자 냅두고 가요. 그러면 이거 못 참는단 말이에요. 애기들이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막 되게 힘들어요, 애기들한테는. 그게 이제 다 큰 어른한테는 안 힘들 수 있어도 애기들한테는 힘들죠,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되게 힘들게 견뎌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견뎌낸 애들이 있고 안 견뎌낸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추적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실험해보니까 안 먹고 견딘 애들이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를 좀 뭔가 차지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험 볼 때도 더 성적도 잘 받고, 이러한 이제 경향이 더 많더라는 그런 이제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후속 연구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이런 이유가 그 아이의 그 성격이 어떻게 발달하냐면, 그 부모가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얼마나 잘 사는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좀 잘 살고 이런 여유로운 집안 같은 경우에는 닫아졌다. 그런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장난감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이씨 어떻게 하죠? 애기가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거의 다 부모들이 바로 사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TV 보고 TV에 장난감 나왔어. 그러면 지금 바로 사달라 그러면은 뭐 요새는 뭐 쿠팡 이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사줄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바로 시켜줄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가 요새 애기들은 똑똑해가지고 쿠팡 시키면 쿠팡 시키줄 알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나중에 사줄게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바로 못 사주니까 지금 당장 나갈까 하는 부모들은 딴 일 지금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줄게 라고 하면 애기들은 그래 나중에 사주겠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진짜 여유가 되는 부모들은 진짜 나중에 사줘요. 그 약속을 지켜요. 근데 저 나머지 애들, 좀 못 사는 부모들은 나중에 사줄게 하고 애기가 잊어먹겠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뭐 멍청한 애들은 잊어버릴 텐데 안 잊어버리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그 약속을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약속은 부모가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로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똥이 되겠구나. 약속이라는 게 지켜주지 않구나.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유목민족들처럼 그러한 이제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이 이거 언제 이 은행이 망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콧물이 나와. 콧물 좀 닦을게요. 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냥 그때그때 돈을 써버리는 게 어린 시절부터 그게 이익이라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이제 잠깐만 재료를 봐야겠어. 재료가 양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 맛술, 물, 진간장, 다진 마늘, 생강, 참기름인데 물을 한 컵을 넣으라는데 한 컵이 양이 얼마나 되지? 그냥 진짜 한 컵인가? 제가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이런 걸 얼마나 넣어야 되지? 한 컵 넣어볼게요.
자, 한 컵 들어간다. 한 컵 넣고 이것도 넣고. 아, 야, 잠깐만. 여기다 어차피 넣을 거였으면 이 조그만 거에다가 할 필요가 없었네. 아이, 모르겠다. 그냥 넣고. 네. 얼마야? 설탕. 아, 설탕은 좀 이따 넣고. 진간장. 진간장을 한 컵? 진간장 한 컵이래요. 모자라. 하나를 더 샀지. 그래서 저 진간장 쓰던 거고요. 하나 더 샀어요. 진간장. 자, 진간장입니다. 아, 이거 진간장 아니다. 진간장이 뭔지 몰라서. 간장이 여기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데레야끼 간장, 근데 이제 클라치치스키, 이게 클래식이라는 건데, 기본 간장 샀어요. 뭐 야본스키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간장도 있고 뭐 있는데, 진간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클래식으로 샀습니다. 진간장도 진간장이 있으면 다진 마늘처럼 익인 간장이 있겠죠. 예,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 넣어봐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아, 아이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쟁점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이러한 양육애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그게 반대가 뭐예요? 그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양육 때문에 성격이 어떠한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학파가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지금까지의 주류 심리학이었어요. 그럼 어떤 또 심리학이 있냐면 반대로 그건 심리학이 아니라 행동 유전학이라 그래서 유전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성격은 그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이 또 학파가 있거든요.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어떤 게 맞냐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이 실험 연구를 했을 때 유전이 맞아요. 부모가 아이의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건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근데 아까 말했죠. 심리학은 지금 거의 주류 심리학이 부모의 양육이 아이의 성격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라고 보거든요. 주류 심리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사건이 있었냐면, 하버드대에서 박사생이 있었어요.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제 제 책을 읽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이 행동유전학에서 나온 요걸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게 보면 행동유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의 성격을 구성하는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게 정확히 실험 연구로서, 그리고 이제 유전을 봤겠죠. 유전자를 이렇게 봤을 때 부모의 양육이 3% 조금 넘어요. 예, 3.4% 뭐 이 정도 되고요. 유전자가 46%인가? 45%에서 46%, 45%에서 47% 사이인데 46점 몇 %였나? 아무튼 그 정도 46%가 좀 넘을 거예요. 46%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럼 거의 50%죠. 둘이 더하면. 나머지 50점 몇 % 조금 넘는 거 있죠. 그것을 이제 행동 유전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게 유전인지 부모의 양육인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는 한데, 거기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하버드의 박사생이란 여자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이거를 같이 따와가지고 나 이걸로 이제 그 박사 논문 쓰겠어요라고 막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 하버드는 주류 심리학이란 말이에요. 하버드 뭐 최고의 학교잖아요. 그게 하버드 심리학이 뭐 거의 전 세계 심리학을 견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갑자기 이제 그 반대되는 이론을 내가 논문을 쓰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여자애를 잘라버려요. 이 여학생을. 그러니까 퇴학시켜버려요. 퇴학 처리를 시켜요. 그 퇴학 사유가 그냥 논문을 잘 못 쓰니까, 논문 그지같이 쓰니까 뭐 그런다? 뭐 논문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튼 이상한 트집 잡아가지고 잘라버려요. 근데 그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게 이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하루에 대부분 누워 계시거든요. 머리가 오래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논문 대신에 자기 주장을 이제 책으로 써서 냈는데,
거의 뭐 논리의 끝판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부모의 양육이 3%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저 뭐냐, 왜 유전이 46%를 차지하는 건지를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다 쓰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반박을 하죠. 거기 그 왜 부모의 양육이 맞지 않는 건지, 영향을 적게 미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논리의 끝판왕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걸 논리적으로 잘 썼고요. 그런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학계의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한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다 이겨내고 이제 이분이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아마 학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책도 계속 써서 내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맞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나중에 아까 설명할 수 없는 요인 그 50%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분께서는 그 50%를 그분 이제 아마 그걸 원래는 하버드를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그걸 이제 논문으로 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나머지 50%는 이제 유전학계에서는 유전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를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심리학계는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양한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사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심리학이 또 강점인데, 사례 분석을 했을 때 나머지 한 50% 정도 어디서 오냐면 사회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영향과 사회의 영향을 잘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사회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전자보다 사회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반컵이래요. 반컵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반컵.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쓰는데 그분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주장을 잘하는 학자들에도 분명히 어떤 부분 틀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 박사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저도 뭐 선수죠. 선수끼리 이렇게 보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틀린 게 분명히 나와요. 이게 어떤 부분은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사회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잠깐만, 나 이거 맛 좀 볼게요. 이거 맛이 이제 잘 섞였나? 겁나게 짠데? 그렇게는 안 짜네.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그래가지고 고기를 넣을 거야.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 맞아야죠. 맞아야 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심리학 연구도 계속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그 전에 있던 거 틀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쓸 당시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이 사람이 틀렸지만 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지만 그 사람이 주장을 뒷받침할 때에는 크게 이 부분이 틀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뭐 그 틀린 거 딱 하나 찾았거든요, 저. 근데 뭐 그거 뭐 틀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이제 아무튼 되게 타당하게 잘 썼어요. 하고 이제 이게 하이로 가야지.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한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끝내자라고 하면은 이제 기다리는 거의 뭐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나?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아무튼 요거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거 이것도 이따 씻어야지. 설탕 묻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쟤 뭐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의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주장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주장에서는 그 50% 이상이 사회에서 성장할 때 어떠한 이제 사회 속에서 사람이 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데, 제가 석사 논문이 그거예요. 사회학습 이론을 가지고 이제 범죄학 연구를 썼는데, 이제 뭐 약간 사이코패스 약간 막 그런 거거든요. 그건데 좀 완전 사이코패스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제가 논문을 픽업 아티스트 관련해서 썼는데, 원래는 이제 사이코패스 뭐 쓰려고 하다가
이제 뭐 쓰다 보니까 이제 사이코패스까지는 안 맞아요. 이거 실제로 해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피거마티스 그걸 이제 사회학습 이론 그걸 기반으로 썼는데 이제 심리학에서 하는 사회학습 이론이랑 또 그 범죄학에서 하는 사회학습이랑 좀 다르긴 한데 뭐 큰 맥락에선 같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거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아무튼 이제 어떤 사회에서 사람이 커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방금 말했던 그 아이의 방금 마시멜로우 실험 얘기했잖아요. 그 마시멜로우 실험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부모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시나 그거 크게 중요치 않아요. 실제로 그 3%밖에 안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그 부모가 못 살게 된 원인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못 살게 된 원인은 그 부모도 그 부모 역시도 그 아이처럼 한탕 한탕으로만 살았을 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탕 한탕으로 살았으니까 아이도 그 한탕 한탕 사는 한탕주의 인생으로만 사는 그 유전자를 받은 거고 그 성격이 그렇게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시멜로우 실험을 할 때 아까 사회의 영향이 50%라고 했는데 그 사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건 봤을 땐 그거는 유전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잘 살고 못 살고의 이 판가름도 유전에서 좀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 50%는 또 사회에서 온다 그랬죠.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고 이러면은 그 유전자의 발현이 아무리 그 못 사는 그거여도 좋은 사회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살면 잘 컸으면 또 그 아까 말했던 그 유목민들처럼 다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유목민 중에도 또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또 유전에 그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또 유목민의 유전자를 안 받았다고 해도 유목민 사회에서 크면 한탕주의 인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전자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사회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책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거기까지는 이제 가면 너무 이제 방대해지기 때문에. 근데 간단히 유전자력만 봤을 때는 사회가 자유가 많이 보장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해졌을 때 그때는 자신의 유전자를 마음껏 그러니까 내 태어난 대로 지 성격대로 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커지는 그러한 이제 영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남녀 차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심리학에서 또 주류 심리학에서 이 주장하는 거 자체가 또 남자와 여자의 뭐 성격 차이는 없다. 이게 커가면서 뭐 사회적으로 교육되는 거다 합숙되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개 같은 소리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류 심리학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심리학이라는 거 자체도 다 돈벌이에요. 다 돈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TV 봐봐요. 우리나라 TV도 보면 부모의 양육이 거의 100%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 버는 그 장사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돈 벌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했던 학자들이 자기네 명상을 그렇게 쌓아왔고 그걸로 돈을 벌고 앉아있는데 그거 3%밖에 안 돼요 라고 말을 해봐요. 그럼 갑자기 말이 바뀌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망하는 거죠. 지금까지 돈벌이 해먹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하버드 여학생을 잘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차별이 일어난 거고요. 굉장히 그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 일을 했을 때 이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저 주장을 하고 저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득을 얻는 쪽이 누구신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싸우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좀 간단해져요. 아무튼. 그 심리학계도 다 돈이에요. 돈이 얽혀기 때문에 그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심리학 카르텔이.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약 같은 거. 근데 이 약은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로 이렇게 막 뇌나 이런 신체적인 뇌분비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우울증이라는 것도 이 심리적인 게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호르몬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분들, 그 급성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약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막 유행하잖아요. 요새는 그거 유행하잖아요. 저기 ADHD 저거 그 집중력 그 호소인들 뭐 하면 다 그걸로 설명을 하려 그래. 그러니까 저기 뭐 기안84라든지 저 누구냐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나 ADHD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기안파에서는 보기에 진짜 ADHD 있으신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하고 잘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좀 사람 심리가 좀 나도 좀 특별해, 저 사람처럼 좀 특별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그 병신 같은 것을 그런 ADHD 나 ADHD 있어요 해가지고 좀 뭔가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변명거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울증 호소인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요새는 ADHD로 갔고요. 뭐 하면 다 우울증이래요. 뭐 지가 잠 똑바로 못 자는 것도 우울증이고 뭐 아무튼 우울증의 거의 7, 80%는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만 제대로 맞춰도 고쳐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약 파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 어디 좀 뭐 우울증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울증 의심 뭐 이런 거 아니 뭐 ADHD 뭐 의심 뭐 이런 걸로 이제 약은 지어줘요.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약팔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이제 그런 거 다 아는데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분도 무당이 아니니까 몰라요. 그 말만 들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 증상이 진짜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얘는 그냥 지가 등신 같은 걸 그냥 핑계대고 싶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 내려버리고 약 안 지어줬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조금 뭐 문제가 있어요라고 말하면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약이라도 처방을 해줘서 그러한 이제 더 크게 번질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의사분들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또 크게 봤을 때는 그 제약회사 그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계도 이렇게 주류 심리학이랑 비주류 심리학이랑 그런 걸 비교해서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릴 수 없잖아요. 제가 말했던 이 행동 유전자 이 이론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주류 심리학계도 바뀌는 추세예요. 바뀌는 추세고 심리학 외부에 있는 학자들은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3%밖에 안 된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돈 벌고 앉아 있는 사람들, 여태까지 명성 쌓았던 사람들,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인간의 이 사상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주입이 되기 시작하면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든다고 저 이름 없는 이러한 저 같은 학자가 떠든다고 해서 절대로 바뀐다고 전 보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미 이제 이거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좀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도 많이 오래 살아왔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 말을 좀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메타인지 잘 안 되고 대가리만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대가리가 차는데 뭘 더 채워요. 이미 꽉 찬다는 자는 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뭐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좀 몇 마디 이렇게 해보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종교적인 문제, 뭐 이런 심리학적인 문제 얘기를 해보면 몇 마디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봤자 바뀌지 않겠구나라고 좀 느껴지면 저는 빨리 그냥 그 사람이랑 관계를 이제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아요. 잘. 어차피 내가 못 바꾸는 거 아는데 굳이 못 바꾸는데 계속 내 주장을 내세운 거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는 핑계를 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 견디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걸 견뎌내야지. 저도 못 견뎌요. 사실은 속으로는 못 견디니까 그 사람이랑 관계를 더 안 가지는 거죠. 근데 못 견디는데 얼마나 더 현명하게 못 견디느냐가 중요하죠. 뭐 진정 깨달은 사람이 되면은 그것도 견뎌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도 그냥 저 새끼 병신 같은 새끼 하면서 그냥 더 이상 안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당신 생각은 그렇군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저기 유목민족 그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건 유전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격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회가 더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진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야. 유전자도 통제 불가능한데 한 부분이긴 건 맞는데 사회라는 게 굉장히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와 사회가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결정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의 유전자가 각각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회는 하나인 거예요. 형성이 이미 돼버리면 그 다양한 유전자가 와가지고 만나는데 이 유전자한테는 이러한 사회가 맞는 거고 이 유전자한테 이러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라는 게 있는 거고,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됐냐라는 것만 떼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요즘 사회는 요즘 한국 사회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사회를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좀 약자를 많이 양성해내죠. 예, 약자 호소인들, ADHD 호소인들, 그리고 이제 너무 자기 유전자로만 사는,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도 있고 나쁜 유전자도 있는데, 옛날 사회는 좀 강압적이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선생님을 때리고 그랬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씨발 안 맞으면은 안 고쳐지는 게 있는데, 분명히 그 병신 같은 교육학자 애들 보면 뭐 안 때리고 뭐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백날 말하고, 실제로 그 미국에서 실험을 했다면,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사회 실험 정도인데,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범죄학계가 이제 양 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제 온건파가 있고, 옛날에 이제 고전 범죄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으면 강력하게 이제 두드려 패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강경파가 있었는데, 양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배가 따셔지면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남들도 좀 돌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예. 배 좀 따셔지니까 이제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저기 이제 약간 좀 온건하게 나가본 거예요. 이제 교도소나 이런 데. 그래서 온건하게 나가서 이제 사회에 적응 잘하도록 교화 프로그램도 잘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재소자들이 출소해가지고, 잘 살겠지? 잘 사회에 적응하고 살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막 한참 했어요. 거의 10년 넘게 했어요. 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개새끼는 똑같이 개새끼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좋았는데 뭐 진짜 사회가 뭐 안 도와줘가지고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교화가 조금 될 뿐이지, 거의 다 이제 다시 범죄에 손대고 또 그렇게 그지같이 살고 범죄 저질러서 또 이제 또 깜빵 돌아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대파 아까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삼진아웃 제도 해가지고 3번 범죄 저지르면 니는 그냥 깜빵 가서 평생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또 한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됐냐면, 이제 3번 저질러서 나 걸리면 인생 쫑치는 거니까 범죄가 더 이렇게 막 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도에서 총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뺏으면 될 거, 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의 위트니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총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증인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요새는 제가 이제 PC주의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그 게임 회사 망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무튼 그 어쌔신 크리드에서 보면, 그 게임 보면 이제 어쌔신이 그 암살자들이잖아요. 그 암살하는데 이제 그 게임이다 보니까 그 몰래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제 살해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주변 인물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면 그게 이제 가장 완벽한 암살이라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마 옛날에 있었는데, 정말 좋아했던 게임이에요, 저 어릴 때.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PC주의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같은 게임이 돼가지고 더 이상 그 회사 게임은 쳐다도 안 보는데, 저는 아마 곧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분위기 봤을 때. 아무튼 밖에서 폭죽놀이 하네. 뭐 잘 안 들리죠? 저번에 영상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던데, 아무튼간에 그런 이제 양쪽의 극단 뭐든지 이게 극과 극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좋아요. 너무 극단적인 그 보수주의도 좋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그 진보주의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렵죠.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다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유전자가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성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가 옳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이게 아냐 모르냐도 그 사람이 이제 직접 수준이 높냐 안 높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 사상이나 이런 이제 종교관 이런 것들이 극단으로 이렇게 치고 가면은 거기서 분명히 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치고 가면 그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래, 책을 읽다 보면 이 학자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 그 본인이 주장하는 그 논점에 맹점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학자가 있고 그 모르고 있는 학자가 있는데, 책을 읽다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많이 읽다 보면. 그래서 이 학자는 그런 부분을 알고 지금 책을 쓰는구나, 이런 학자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쓰는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쓰는 학자들이 뭐 유발 하라리를 제가 저번에 이제
좀 애기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야. 그런 걸 이제 모르고 책을 쓰면 그냥 재밌는 책이긴 하지만 막 역사 이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책이긴 하지만 아, 이 사람은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바에 대해서 극단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직은 뭐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정말 세상이 전쟁이 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하면서 책을 읽으면 좋겠고요. 예. 굉장히 너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아, 내가 천재라서 이런가 봐. 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고. 아무튼 간에 뭐 얘기들을 이제 이거 만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야, 왜 이렇게 뜨겁기만 하고, 끓지를 않냐? 굉장히 뜨겁네. 뭐 언젠가 끓겠죠. 좀 이따가 이거 다 되면은 또 영상 한번 또 찍을게요. 예. 아무튼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예, 핫한데 끓지를 않아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어 보여요. 처음으로 만든 이 갈비찜. 예, 이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